라이트하우스는 맨날 틀리고 맨날 믿을 게 안 된다. 여기저기에 뭐 적중률 뭐 100% 반대로 뭐 이딴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런 것들만 골라서, 그리고 그때랑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들 말고 진짜로 맨날 뻥만 치느냐, 라방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라방꿀의 비트코인 유동성 음모론, 모르면 모른다고 해 남들 귀에 뺏지 말고 라방꿀인가, 라방꿀 일산, 라방꿀. 그래서 보면 어때요? 저희 주식 위험하다, 비트코인 위험하다, 부동산 위험하다 다 이야기했죠.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들어갔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 보면 어때요? 2600선도 깨졌다.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부동산이 황금성 때문에 늦게 나올 뿐이지.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 자 19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19년에 시작했죠. 저희가 뭐 라이트하우스 5년째 구라치는 인간들은 금융치료 한번 당해야 되는데 참고 있습니다. 19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하락한다고 그랬죠. 왜 하락한다고 했냐? 2015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상 들어갔고 17년부터 미국에서 양적 긴축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17년, 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올렸다. 근데 미국에 비해서 금리가 많이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막 처음부터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때는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무슨 이야기 했어요? 굉장히 초창기에 가계부채 다이어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9년에 미중 무역전쟁이 터졌죠. 근데 미중 무역전쟁 자체는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걸로 막 금리를 엄청나게 더 내린다든가, 왜냐면 MB 정부 때도 금리를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랬을 때 일시적이고 MB 정부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하이먼 미스키 모여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코로나가 터진 거, 요거는 전혀 예측이 불가였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어요. 이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부터. 그래서 과잉 유동성으로 지금 자산 가치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걸로 먹는 사람은 먹고 잃는 사람은 저것만 보고서 계속 잃는다. 그래서 주식시장 초창기 이야기할 때도 저희가 위험하다 이야기했는데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죠. 한 3월부터 10개월간 엄청나게 올랐을 때 늘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진짜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 수익률 마이너스 1.2% 나왔죠. 이 시장에도. 그런데 지금은 이 시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유 뭐예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이걸로 경기 부양하는 거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20년 8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21년쯤에는 빨리 금리 인상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너무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죠. 지금 몇 달째 금리 인상하고 빅스텝하고 양적 긴축까지 들어간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오래 갔지만 그만큼 위험을 키워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 빨리 올려야 되는데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늘 이야기했지만 그건 틀렸죠. 안 올렸으니까. 안 올리고 나서 안 올리게 되면 무슨 위험이 올 것이다. 지금 그 위험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산시장 거품 쭉 빠지는 거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인생 최대의 베어 마켓 진입했다. 인생 최대. 그러면은 이 사람 인생 얼마나 살아온 사람이냐? 78세.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 한 늦게 들어와서 한 30세에 들어왔다고 해서 40년, 한 50년 전이죠. 그럼 50년 전이면 1970년대죠. 그때부터 주식시장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최대의 베어마켓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 수석 부사장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 늘 경고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저희가 퍼펙트 스톰,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계속 경고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폭등한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라방꿀? 비트코인이요? 지금 일주일 새 20% 빠졌다고 그러죠. 3만 달러도 위태하다.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저지선은 한 2만 1000달러 정도 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 어때요? 올라갈 때마다 라방꿀 올라갈 때마다 다시 오르는데요. 엄청 올랐는데요. 뚝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2만 9천 달러대. 3만 달러대 꺼졌죠. 반대로 해서 꿀 좀 빠셨나요? 비트코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동성 어쩌고 저쩌고.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유동성 지표라고 했어요. 왜냐?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비트코인에 들어간 기술이 대단한 거지, 그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면 기술에 투자를 한 것이 되느냐? 아니죠.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한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왜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과열이 되었느냐? 저금리로 인해서 자산 거품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 주식 코인 할 거 없이 부풀었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코인이라고 그랬죠.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시기에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액이 크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죠. 그리고 유동성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아직 양적 긴축은 들어가지 않았고 금리 인상 정도만 들어갔죠.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는 발표 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직 하강하고 있다. 이거 늘 경고했던 부분이죠. 원화채굴이나 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약세장 지속에 거래대금 뚝 떨어졌고 그래서 보니까 뭐 주식은 35% 손해 봤는데 적금 넣으면은 그래도 2.5%는 올라요. 원화채굴이 뭐예요? 월급을 비롯한 근로소득으로 종잣돈을 모으겠다. 즉 저축하겠다 이거죠. 저희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산 거품이 심하고 그럴 때는 대가리 꼭대기에서 파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과열되었는데 이미 머리끝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미 포트폴리오대로 남겨놓을 건 남겨놓지만 꽤나 많이 처분하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약세장이 오기 전에, 폭락장이 오기 전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내 자산을 현금으로 지키는 것도 투자다라고 늘 말씀드렸었죠. 그게 지금 원화채굴이란 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가가지고 이제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예측이에요? 그게 무슨 성견지명이에요? 그 위험을 미리 경고해 줘야 되죠. 그런데 아직도 그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니 라이트하우스는 말한 뒤에도 올라갔고 떨어질 때 다 돼서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 적중률이에요. 그렇게 말할 거였으면 방송하기 너무 쉽죠. 저희가 이렇게 통계 보여주고 막 할 필요 없이 그냥 올라가는 장세 그러다가 좀 떨어지게 생겼네? 마이너스 나왔네? 그럼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요. 보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하다가 떨어지면 제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다가 조금 떨어지는 게 가속화 될 것 같은 지표들이 나온다. 거래량이 박살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인제서야 떨어집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누구나 쉽죠. 거래량이 많을 때도 저희는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거품이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하다. 그런데 그 거품이 정상화된다. 이거는 정상화돼야만 해라는 의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버블 시장에서 그랬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버블 시장 다 이야기했었죠. 뭐 일본 버블이랑 글로벌 금융위기만 이야기했어요. 튤립 버블부터 웬만한 버블 이야기는 다 했다. 믿질 않았을 뿐이지. 역사는 반복되는데 일본에서 막 역사 왜곡하는 거 엄청나게 까죠. 지금 유튜브나 이런 인간들 다 역사 왜곡하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IMF 때 얼마 안 떨어졌대요. 그때 당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일본 교과서 왜곡하고 우익 쓰레기들 똑같은 짓 하고 있는데 매국 노짓 하고 있고 친일파처럼 역사 왜곡하고 있는데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오른다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소리예요. 결국엔 미국의 유동성 축소 이거 일어난다고 그랬고 21년도에 계속 빨리 올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너무 급하게 올리죠. 그리고 물가 폭등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크다. 요거 이야기 계속 경고했었죠. 이거는 19년 초부터 했다. 가계부채 다이어트 시작해야 된다. 이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죠. 그리고 원금이 커질수록 금리에 더욱 민감하다. 요즘에 엔화 떨어졌다고 달러 대신에 엔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짓이죠. 왜? 모든 부채가 문제인데 엔화는 앞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 발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근데 일본에선 금리 인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국가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이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국가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꾸준히 저금리 한다고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꾸준히 금리를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엔화를 사요?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의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타격은 그동안 많은 대출을 받았던 가게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환율 폭등하고 있죠. 77원까지도 올랐었죠. 근데 저희가 대놓고 달러 사라 이런 이야기 안 했어도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하고 있고 양적 축소와 금리 인상 시작되게 되면 달러 강세 이어질 것이다. 그 발표가 나온 순간부터 늘 이야기했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달러 팔아서 코인 사시고 주식 사신 분들 꿀 좀 빠셨나요? 그 다음에 외지인 다 빠져나갔다. 이거 19년 때부터 항상 이야기했었죠. 중개되면 외곽부터 황금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갔던 동두천, 반값 비명, 그 다음에 의왕, 화성, 송도, 청라, 영종. 그러면 중심부는 아직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라방골, 라이트하우스 틀린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도 라이트하우스가 이야기하기 전보다 아직 더 올랐으니까 더 비싼 가격이니까 네가 잘못했다. 하락 장에서 이제 시작이에요. 금리 인상이 끝났나요 벌써? 금리 인상 시작이죠. 시작했는데 벌써 억소리나게 하락이에요. 금리 인상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바젤3 도입, 그 중에서 핵심인 DSR 도입 이런 것들 시작되니까 억소리나게 하락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다. 중심부 안 가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강북 집주인들 속탄다. 강남 4구에서 송파 강동 탈락하나. 그 다음에 강남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거 그들만의 리그인 막 220제곱미터 막 이런 것들이나 신고가 찍지 보니까 국평들은 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요 아직 시작입니다.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항상 보면은 그런 장에서 주식 같은 경우 뚝 떨어지고 나서 금방 어느 정도 회복하긴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주식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도 부동산 천천히 계속 올라가다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진다. 근데 이제 시작이요? 시작인데 이러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배 올랐다고 그러죠? 2배 오른 만큼 한 절반 떨어졌습니다. 버블 세븐 지역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동안에 전세자금 대출 풀어주고 저금리 하면서 올려왔던 집값들. 반대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전세 붕괴와 매매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안 풀었을 때는 전세 붕괴는 적어도 안 일어났었죠. 그만큼 위험이 덜했는데 지금은 위험이 훨씬 더 심해졌다.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분양시장 늘 위험하다고 그랬죠. 지금 어때요? 미분양 쌓이고 거래 떨어지고 지방, 경기도, 서울까지 올라오고 있죠. 근데도 집값이 올라갔던 이유, 지금 확 안 떨어지는 이유, 이게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이야기를 하죠. 집값 폭등은 심리 문제다. 저금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했고 이분이 낸 책이 뭐다? 내러티브 경제학이다. 그럼 내러티브가 뭐냐? 내러티브가 요거죠. 요거 이야기와 이를 통한 심리 자극. 그래서 보면요 엄청나게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규제가 집값을 올린다. 보유세를 올리면 세입자에게 전가가 된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이 올랐다. 다 이런 것들 말 만들어내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고 그런 식으로 심리를 자극해서 정말 위험한 시기에도 계속 오를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받아 써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통계로 이야기를 했죠. 그들처럼 주둥이만 터는 게 아니라 신화적 내러티브만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통계를 보면서 규제를 했을 때 LTV를 40%로 줄인다. 그러면은 그들처럼 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이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 70%에서 40%를 줄이면 10억 집을 마련할 때 3억 필요하던 게 6억 필요하다. 그러면 3억을 가진 수요들 잠재 수요가 됐던 반면에 이제는 6억을 가진 수요들이 잠재 수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올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오르기 전에 이미 5월부터 전세가 상승률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었고 오히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부터 전세 가격이 올라가던 게 멈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속 언론에서 부추겨서 10월에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전세가 변동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희는 다 통계로 보여드렸죠. 그런데도 라이트하우스 반대는 뭐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지 마라, 믿지 마라. 보고 믿으면 그거를 본인들이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건덕지가 없죠. 논리도 틀려요, 통계도 틀려요, 맞는 건 뭐뿐이에요? 그래도 집값은 오르니까. 그런데 그래도 집값은 오르니까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 뿐이지. 여기 와가지고 가끔 댓글 달아서 시비 거는 인간들 보면은 그래요. 분명히 다른 데서 다 이야기했는데 그 영상 보지도 않고 와서 댓글을 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이렇기 때문이다. 너네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자꾸 여기 와서 찝적대고 혹은 지들끼리 뒤에서 뒷담화 까면서 낄낄대고 있던 것들 다 하나하나 찾아서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라이트하우스는 유튜브로 돈 벌어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샀다. 강남에 한 채 사고 과천에 한 채 사고 용인에 한 채 샀는데 그거 마누라랑 자식들한테 명의 분산해서 다주택자로 꿀만 빨고 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거다. 지금도 계속 심리 부추겨서 올해도 오른다, 내 집 마련 수요 늘었다, 전세가 폭등한다, 늘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다. 결론, 선견지명이란 말이 있죠. 그때 돼서 말하면 듣는다. 주식, 코인 이야기한 대로 되고 있죠. 다만 아직 집값이 문제인데 집값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마라, 뭐 보지 마라, 듣지 마라, 나만 꿀이다. 라이트하우스 검색해봐도 별로 이제는 예전만큼 많이 안 올라오죠. 라이트하우스 반대로 하면 꿀빤다가 아니라 라이트하우스 반대로 했다가 꿀먹은 벙어리 됐죠. 이제 뭐만 이루어지면 돼요? 집값이 저희가 이야기했던 2019년이었죠. 그거 이 시기보다 더 떨어지는 건 물론 2017년보다 더 떨어지고 2015년 위기까지 오고 있다. 저희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요거보다 더 떨어지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반대로 해서 꿀을 빨았는지
저희는 분명히 투기꾼들 위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은 적어도 10년 이상 봐야 되는데 10년 뒤에 집값을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요것만 남았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말고 지금 집 더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 탓하지나 말아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